반갑습니다, 여러분. 한의사 케빈입니다. 여러분, 흔히 이 목 어깨 아프고 또 목 디스크 있어서 손 저리고 불편하신 분들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너무나 흔히 아프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는 어, 증상을 달고 사는 걸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목 어깨 아프고 뻐근하고 어깨 짓누르고 그죠? 그다음에 목 디스크 있어서 손 저리고 이런 분들 많지 않습니까? 또 눈이 부시기도 하고 또 그걸로 인해서 경추 전체에 문제가 오면서 경추가 문제가 오면은 전신에 관련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네, 그런 것들 제가 하나씩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마사지로 풀릴 수 있는 증상이 있고 마사지로 절대 풀리지 않는 목 어깨 통증, 그다음에 목 디스크가 있습니다. 자, 목 어깨 통증, 목 디스크로 오랫동안 고생하시는 분들, 5년, 6년 이렇게 고생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자, 이런 분들이 수없이 유튜브를 찾아보고 네이버 검색해서 목 어깨 통증 이 원인과 치료 방법을 이제 검색해 보셨을 텐데, 여러분들 문제는 뭐냐면 지금 거기 있는 나와 있는 내용들이 너무나 부족한 게 많아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증상을 설명해 줄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적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수술 없이 비수술적으로 치료가 가능한 이유를 설명을 드릴 거고요. 오늘 목 디스크에 대한 정의 진짜 확실히 좀 알 수 있도록 제가 시리즈로 준비를 했습니다. 양이 워낙 많기도 하고 여러분들 정말 그 어르신들 나이 드신 분들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시리즈로 만들 거니까 이 강의를 한번 꾸준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목 어깨 통증, 목 디스크가 가장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원인 진단이 잘못됐어요. 또 부족합니다. 빠진 부분이 많아요. 빠진 부분이. 자, 이 강의를 끝까지 듣고 나시면 원인 진단이 어디가 잘못되어 있고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를 확실히 아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침 맞고 주사 맞고 마사지하고 해도 좀 낫는 듯 하다가 다시 재발하고 평생 동안 목 어깨 아파서 고생하시는 분들 이 영상 보시면 충분히 수긍이 가실 겁니다. 자, 목 디스크 보통 이렇게 검색해 보면 이런 그림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또 TV에 나오신 닥터분들도 항상 이런 그림을 가지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제 경추가 있고 이런 척추뼈가 있는데 이 안에 있는 디스크가 이 뼈와 뼈 사이가 압박을 받으면서 이 디스크가 눌리면서 이렇게 터져가지고 여기서 나온 신경이 이 수액과 만나면서 염증을 일으키고 이로 인해서 이 팔로 가는 신경이 압박되면서 신경이 눌린다. 이렇게 늘상 설명을 합니다. 이건 뭐 50년째 변하지 않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물론 한의사분들도 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목 디스크 원인에 대한 진실의 30% 정도밖에 해당되지 않아요. 이 내용이 틀린 건 아니에요. 분명히 맞습니다. 맞습니다만 나머지 70%가 중요한 게 빠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수술을 결국 이런 이제 부족한 설명은 결국 여기 있는 이 수액이 탈출돼서 이쪽 염증이 생겼기 때문에 이 부분을 긁어내야 된다. 그래서 결국 이 부분을 수술해야 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죠. 나머지 70% 방법 내용을 알게 되면 사실 이런 부분을 이렇게 하지 않고도 할 수가 있죠. 이제 상태가 심해서 마비가 온다거나 심하게 마비가 오시는 분들은 당연히 또 수술을 해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무조건 수술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상태가 정말 보면 심해서 꼭 수술해야 되는 분도 보면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 수술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원인을 정확히 아셔야 된다는 거. 허리 디스크도 마찬가지예요. 허리 디스크도 항상 설명은 이와 똑같아요. 경추와 똑같아요. 항상 요추 4번, 5번, 천골 1번 거기서 제일 많이 이렇게 터지니까 이쪽 부분을 긁어내야 된다. 혹은 협착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철심을 박아서 유지를 할 수 있게 해야 된다. 또는 비수술적인 요법으로 꼬리뼈에서 이렇게 유착 방지제라든가 스테로이드 같은 거 진통제를 넣어가지고 비시술적 요법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조차도 지금 많이 부족한 내용이에요. 오늘 그거 공부할 거예요. 자, 이제 경추의 모양을 대충 보자면은 자, 이 두개골 머리를 받쳐주는 7개의 작은 경추 뼈들이 있습니다. 자, 이 뼈들은요
이렇게 C자 커브를 살짝 이뤄서 허리가 쑥 들어간 것처럼 이 경추도 이 부위가 쑥 들어가면서 이 C자 모양을 이루어야 되는데, 보통은 이 3번, 4번, 5번 뼈가 좀 작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서 있기만 해도 이 3번, 4번, 5번 뼈가 작기 때문에 이게 쑥 들어간 모양이 돼요. 이게 똑같이가 않고 쑥 들어간 모양이 되는데, 이 부분이 뒤로 튀어나온 분도 많아요. 그래서 결국 일자목이 되죠. 그런데 제가 일자목을 얘기할 때 이 등도 이렇게 살짝 만목을 이뤄서 약간 후만이 돼야 된다고 그랬어요. 뒤쪽으로 살짝 나와야 되는데, 이 부위가 등이 반듯하게 됐을 경우 일자등 혹은 편평등이라고 하죠. 근데 이게 더 들어간 경우도 있어요. 앞쪽으로 후만이 아니고 전만이 돼서 이런 경우도 일자목을 만드는 주요 원인이라고 그랬죠. 자, 그런데 이 목은 이렇게 돼 있지만 사실 이게 배고요. 이게 배고 돛담배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돛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바람에 돛이 쉽게 흔들리죠. 이렇게 흔들리는 것처럼 이 목은요, 이 두개골 무게를 가지고 있고 오랫동안 고개를 쳐들고 보다 보면 나이가 20세, 30세, 40세 되다 보면 이 목뼈가 자기 마음대로 틀어집니다. 자기 마음대로. 정말 항상 제가 이 변형을 얘기할 때 허리도 마찬가지고 흉추도 마찬가지고 흉곽도 마찬가지예요. 이 목뼈도 전후의 변형이 있고요, 좌우의 변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항상 3D로 3차원으로 XY축 해가지고 그 전후 좌우로 동시에 틀어집니다. 이게 비꼬듯이 우리가 그 꽈배기 있잖아요. 꽈배기 틀리듯이 이렇게 틀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일자목 거북목만 가지고 이 목을 설명하고 자꾸 있는데, 이것도 지금 50년 됐죠. 일자목 거북목, 거기에 반드시 제가 10몇 년 전부터 주장했던 지그재그 목이라는 개념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지그재그 목이 목뼈가 왔다 갔다 틀어지면서 이 돛담배가 좌우로 흔들리듯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늘상 이런 그림을 앞에 놓고 거북목이 되어서 또는 일자목이 되어서 목이 압박을 받고 해서 디스크가 터져서 그 터진 신경이 터진 그 수액이 신경에 염증을 일으키고 또 이것이 저림증을 유발한다. 신경이 저림증을 유발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틀린 것은 아니에요. 틀린 것은 아닌데 진짜 원인의 일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메인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메인이 따로 있고, 이거는 어찌 보면 두 번째 원인이에요. 첫 번째 원인이 있습니다. 가장 많고 우리가 다 놓치고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많은 원인을 놔두고 두 번째 원인만 가지고 자꾸 50년간 설명을 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실을 모르고 맨날 헤매는 거예요. 자, 방금도 봤지만 여기 있는 이 목뼈가 짜부되면서 윗뼈와 아랫뼈가 눌리면서 여기 있는 디스크가 압박을 받죠. 왜냐면 목을 들고 있고 스마트폰 보고 핸드폰 보고 운전하다 보면은 목이 앞으로 자연스럽게 나오죠. 나오면서 이 머리 무게를 받치기 위해서 얘들이 무리를 하게 됩니다. 무리를 하게 되면 당연히 이렇게 터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목 디스크 증상이 있는 분들이 저리고 땡겨서 병원에 갔는데 검사해보면 어떤 분은 여기 뭐 4, 5번이 눌려서 목 디스크가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주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분은 아무 이상 없는데요? 이렇게 또 판정받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분은 분명히 손이 저리고 목 디스크 증상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게 바로 빠진 분들이에요. 물론 손저림은 목 디스크에 의해서만 오지 않습니다. 그것도 다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래서 손저림은 상당히 난이도가 높습니다. 진단하기도 난이도가 높고 치료도 마찬가지로 난이도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전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비전문가 입장에서 보시더라도 이건 사실 의학이 아니에요. 의학이 아니고 정말 이 구조를 볼 수 있는 눈만은 있으면 여러분들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시골에서 90년간 농사짓는 할아버지도 이 내용을 보면 분명히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렇게만 설명을 들어왔는데 이게 아니라는 거, 이게 메인이 아니다. 이건 2등짜리다. 1등짜리를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경이 꼭 이렇게 터져야만 꼭 디스크가 터져야만 신경이 눌리느냐? 그게 아니다. 이런 증상, 뭐 저릿저릿하고 전기 오고 마비 오고, 그죠? 목 어깨 아프고 이런 통증 자체가 이렇게 여기서 신경이 눌려서 디스크가 터져서 오는 것만이 아니라는 걸 아는 것만 해도 여러분들은
상위 0.001%의 의학 지식을 갖게 되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알 것 같습니까? 영국 사람이 알 것 같습니다. 절대 모릅니다. 전부 다 이런 식으로만 지금까지 설명을 들어왔기 때문에 자, 이것은 이제 정상 디스크를 보여주는 거고요. 이것은 이제 탈출된 디스크,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좌우 비교되죠? 여기는 지금 튀어나오지 않고 여기는 튀어나왔잖아요. 그래서 디스크도 정상적으로 딱 예쁘게 모양이 돼 있고, 여기는 지금 한쪽이 댐이 무너져 가지고 이 물이 흘렀죠. 수액이 흘렀죠. 그래서 이 안에 척수가 있고 여기 신경이 있고 이렇게 또 신경이 나가죠, 팔로. 그런데 이것은 이제 압박받지 않는 정상적인 상태는 이런 상태고, 이렇게 이 뼈가 압박받으면서 이렇게 눌리면 디스크가 터지고, 터진 디스크가 이 척추관을 좁아지게 만들면서 여기를 압박하니까 이 수액과 이 신경이 또 만나서 염증을 일으키죠. 그러면서 그 밑으로 해당하는 부위에 쩌릿쩌릿함을 느끼게 할 수 있는 디스크가 온다, 그 말이에요. 이거는 TV 방송에 나오신 의사분들이라든가 네이버, 구글, 유튜브에 보면 전부 다 한 명도 예외 없이 이렇게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하는 설명이 다른 데도 나와 있나 확인해 보세요. 아마 없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빨갛게 된 부분이 터지면서 여기 있는 신경이, 척수가 지나가는 공간이 좁아지면서 문제가 왔다, 이렇게 터졌다, 이렇게 설명하죠. 이렇게 다 설명하기 때문에 결국 목 디스크나 허리 디스크는 수술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 터졌으니까 만약에 이게 흡수가 안 되고 염증이 심하면 여기를 긁어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를 긁어내고 이 신경 압박이 풀리면은 이쪽이 문제가 없기 때문에 괜찮다, 이렇게 결론이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근데 자, 목 디스크가 경추의 압박으로 인해서 디스크판 수액이 탈출하여 목 디스크 증상이 온다고만 설명을 하는데, 보시면은 자, 이것이 이제 이 부위 아까 봤던 설명 그림이죠. 그런데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자, 윗뼈와 아랫뼈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자, 여기는 이 척수 한 가운데 이 내부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내부. 근데 여기는 지금 보면 신경이 또 이렇게 밖으로 나와 있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까 돛담배가 이게 목뼈인데요. 목뼈가 돛담배라고 했을 때 이게 막 바람에 의해서 흔들릴 수 있는데, 제가 일자목, 거북목 외에 지그재그목이라고 했어요. 이 뼈가 이렇게 틀어질 수도 있고 이렇게 틀어질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이미 구조의학 강의를 하면서 수없이 얘기를 했어요. 목뼈가 이렇게 틀어지고 이쪽으로 틀어지고 이런 뼈를 가지신 분들이 너무나 많다. 케빈도 그렇고요. 안 그런 분들이 없을 정도로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에서 보면은 이 뼈가 이렇게 휙 틀어지면 여기 있는 신경을 압박할 수도 있어요. 자, 이 신경은 여기서 빠져나와서 이쪽으로 나온 이쪽 신경입니다. 이 부위입니다. 이 부위. 이 가운데가 아니고요. 여기는 수액이 터져서 누를 수 있는 척수가 지나가는 가운데 부분이고요. 얘는 이 척수, 이 안쪽에 지금 이게 들어있는 거거든요. 요만큼이. 그래서 요만큼이 여기를 지나서 이렇게 빠져나온 거예요. 이 뼈를. 이해 가십니까? 한 번 더 볼게요. 자, 여기는 이 한가운데에서 척수가 신경에 눌려서 그럴 수 있지만 이 노란 선들은 이미 그 척수를 빠져나온 선이다. 즉 여기를 지나온 것이다. 알겠죠? 그래서 이 한가운데가 눌리는 것은 이 뼈가 압박받으면서 여기 있는 디스크가 터지면서 압박을 해서 이 한가운데가 이렇게 눌렸을 때를 우리가 흔히 지금까지 TV나 유튜브에서 봤던 내용이고요.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이 내용도 디스크를 일으키는 원인이지만 두 번째다. 첫 번째는 뭐냐? 여기를 떠나서 이렇게 뼈 밖으로 나온 이 신경이 누릴 수도 있잖아요. 그죠? 허리 디스크도 이게 만약에 허리라고 봤을 때 이 부위가 아프기도 하지만, 여러분들 허리 디스크 봤을 때 어디가 땡기죠? 엉치가 땡기죠? 허벅지가 땡기죠? 종아리가 땡기고 발바닥이 땡깁니다. 그죠? 신경은 허리부터 엉덩이를 지나서 쭉 내려가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여기만 눌려야 디스크가 증상이 오는 게 아니고 여기가 눌려도 올 수가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한가운데가 아닌 이 뼈가 틀어지면서, 여기는 뼈하고 신경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뭐가 있죠? 근육이 있죠.
이 뼈가 틀어질 때 근육도 단단히 틀어지면서 얘를 압박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의해서도 디스크 증상이 많이 온다. 사실은 70%가 여기서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는 막 손저리고 막 죽겠는데 병원 가서 검사해 보면 디스크는 다 괜찮고 정상인데요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바로 이런 거예요. 병원에서 어떻게 판단을 받느냐? 정상이다. 아니면 디스크 끼가 조금 있는데 이 정도에서는 신경이 눌리거나 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의사분들은 이것만 보거든요. 이것만. 예, 요것만 보거든요. 요것만. 요게 터져 있느냐, 터져 있지 않느냐. 하지만 자, 이 위아래 있는 것들이 뼈가 틀어지면서 여기서 나온 신경을 또 압박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내용을 얘기하는 의사는 아마 저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이게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들 임상에서 제가 20년 넘게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 환자들 치료하다 보면 이 원리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사실은 많이들 모르고 있고 놓치고 있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디스크가 터져야만 이렇게 눌린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수술로 이어지는 원인이 되고요. 또 이렇게 수술하고도 이런 부분이 지그재그로 틀어지는 목 때문에 온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낫지 않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디스크가 압박돼서 터진 경우도 그러면은 수술하지 않고 할 수 있느냐? 저는 급성이어서 막 급하게 이 문제가 오신 분들 아니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전 지금까지 치료를 해왔습니다. 이 뼈와 이 뼈가 압박받은 것을 풀어주면 이 디스크 압박이 풀리거든요. 이미 터진 것들은 또 뭐 6개월, 1년 지나면 자동적으로 흡수되는 경우도 매우 많기 때문에, 그죠? 이게 허리라고 했을 때 허리 쪽에서 문제가 왔을 경우에도 우리가 60살 넘어가신 분들 허리가 한 번도 안 아팠는데 허리를 CT나 MRI 찍어보면 이미 디스크가 터져 있는 경우가 되게 많다고 그래요. 근데 본인은 아무런 느낌도 없었다, 이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건 뭐냐면 터진 수액이 이쪽에 압박을 주지 않았고 또 자연스럽게 흡수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책에 보면은 뭐 50견도 한 2년 지나면 저절로 낫는다, 허리 디스크도 2년 지나면 낫는다, 그런데 그런 경우도 물론 있겠죠. 근데 이제 대부분 너무 땡기고 힘들어서 걷지도 못하고 막 이래서 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를 2년 동안 기다릴 수는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본 경추의 후관절, 이제 경추 후관절이라는 개념이 매우 중요한데요. 이건 다음 영상에서도 만들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이게 이제 두개골이죠. 두개골. 이 빨간색 부분이 이제 혈관입니다. 경추는 흉추나 요추와 달리 가장 큰 특징점이 이 뼈 끝에 이게 구멍이 있어가지고 여기로 이렇게 혈관이 지나가요. 그래서 이 혈관은 이렇게 해서 머리의 뒤쪽, 손에 있는 이쪽, 그러니까 손에 이축증이 있는 분들은 대부분 이 경추가 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기 있는 추골동맥이 이 후두부와 손해 쪽에 영향을 줘요. 이 피가 그쪽으로 갑니다. 앞에 있는 경동맥은 얼굴 쪽, 앞쪽 3분의 2에 영향을 줍니다. 앞쪽 대뇌를 영향을 주겠죠. 영향이 아니고 영양, 뉴트리션, 피를 보내서 얘들이 뇌세포가 생장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 목뼈가 제가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일자목, 거북목보다는 물론 중요해요. 근데 이제 지그재그목이 일자목과 거북목과 겹치면서 이 목뼈가 휙 틀어져요. 여기 그냥 봐도 이 뼈와 아랫뼈가 이렇게 보면은 여기 푹 패인 자리가 있잖아요. 이것이 우리 여러분들 경추 관절 설명하겠지만 이게 관절이 관절. 경추가 이제 이게 앞쪽, 앞목 쪽이고 이게 뒷목 쪽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쪽이 바로 이 관절이 있고 이 뼈와 아랫뼈가 딱 맞물려야 됩니다. 이렇게 이 뼈와 아랫뼈가 지금 야무지게 딱 맞물렸죠? 얘는 들렸죠? 그렇죠? 이게 적당한 각도로 딱 맞물려야 관절로서 역할을 하는데 이렇게 들려버리면 얘는 불안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 2번 뼈에서 2, 3번이 벌써 불안정하게 됩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여기가 불안정하게 되면 1번이라든가 3번, 4번, 5번들이 얘 불안정을 보충해주기 위해서 더 힘을 쓰면서 얘가 굳게 됩니다. 이 뼈가 뿐만 아니라 뼈를 잡고 있는 근육, 항상 여러분들이 근육을 생각하세요. 여기 근육이 더 있다는 거. 이제 근육이 힘을 쓰게 되면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뼈는요 정말 다양하게 변형이 많이 되어 있어요. 뒤에 이제 그 근육 붙어 있는 모습을 같이 보시면서 또 공부를 해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그 사진 뭐 엄청 보죠? 예, 뭐 정상인 C자 커브를 갖고 있는 목에다가 여기는 이제 앞으로 나가면서 거북목이 심해지는 거, 이런 목 형태가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 일을 하면서, 저도 지금 유튜브 찍고 있지만 이거 지금 방송하기 위해서 목을 쭉 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머리 무게가 여기 있을 때는 4, 5kg, 여기는 10kg, 여기는 27kg, 10kg짜리 쌀가마니 3개를 올린 거랑 똑같다. 이걸 더 숙여버리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목이 고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그래서 일자목, 거북목, 지그재그목 외에도 이를 합친 다양한 목 변형이 발생한다. 너무나 많고요. 이게 심해지면 진짜 여러분들 이 목 때문에 생활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생깁니다. 목 어깨 때문에. 그냥 목 디스크가 아니라도 목 어깨가 너무 불편해서 정말 마사지를 수십 년째 받아도 해결 안 되는 분들이 많아요. 자, 그래서 목을 이런 목을 또 지그재그 목을 일자 목을 이런 형태로 만드는 게 지극히 어려운 수준입니다. 지극히 어려워요. 네, 구조를 원래 형태로 만드는 것이 정말 하이테크닉 중에 하이테크닉입니다. 이거는 사실 우리가 이제 뼈가 어긋나면 이렇게 적고랑 가서 막 맞추고 하잖아요. 우두둑하고 어깨가 빠졌다 그럼 맞추잖아요. 저는 아직 어깨를 맞출 줄은 모르는데 이 목은 쉽습니다. 쉽다고 말했지만 쉬운 건 아니고요. 어렵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왜냐하면 이 여기 붙어 있는 목덜미 근육들이 오랫동안 굳어버렸고, 또 목은 왜 터진다고 그랬죠? 이 흉추가 수십 년간 3D로 틀어져 있어요. 휙 틀어져 있기 때문에 이걸 맞추기 위해서 목뼈가 같이 틀어져 있기 때문에 목뼈가 문제 있는 분은 등을 같이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갖다가 고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거 대충 침 놓고 피 빼고 해서는 얘들이 움직일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우두둑 하는 교정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 어떤 분은 우두둑 교정을 할 줄도 모르고 배우지도 않았으면서 그거 위험하다고 하면 안 된다고 하시는 의사분도 최근에 봤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만약에 이 테크닉을 배우시고 이걸 썼을 때 환자들이 어떻게 좋아지는 걸 보면 바뀔 거예요. 우두둑 교정을 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바꿀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랬어요. 저도 원래 도침을 먼저 배우고 도침 가지고 다 목 디스크 낫는다고 했고 허리 디스크 낫는다고 했는데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후에 구조를 잡기 위해선 교정을 배워야 되는구나. 교정도 처음에 미국에서 면허를 따온 카이로프락트한테 배우고, 그 다음에 한의사분들한테 배우고, 또 우리 출연을 하고 계신 선배님한테 가서도 우리 한의대 선배한테 가서 배우고 했는데 다 안 돼요. 잘 끝까지. 그래서 사실 이후로도 여러 가지 테크닉을 배워서 지금은 이제 크게 문제가 없지만, 이것을 고치는 것은 사실 정말 난이도가 높습니다. 저도 이제 십수년에 걸쳐서 이걸 이제 해서 노하우를 이제야 겨우 이제 알게 된 거죠. 정말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게 횟수가, 그래서 무조건 목을 제대로 교정하려면 10회가 넘어갑니다. 아무리 세밀하게 해도 다시 또 틀어지기 때문에 이 목 근육, 등 근육을 먼저 잡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은 이거 한두 번만에 고칠 줄 알고 저한테 오시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 돼요, 절대. 물리적으로 이 원리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목은 기본적으로는 흉곽을 바로잡는 게 먼저입니다. 흉곽을 잡지 못하면 여기만 해놓으면 금방 돌아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목 디스크가 눌려서 저리는 것은 좀 해결이 빠른 편인데, 이 목 형태를 이런 형태에서 또는 거북목에서 또는 지그재그 목이 심한 상태에서 원래의 목으로 만드는 것은 정말 난이도가 높습니다. 그런지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은 3D로 다양하게 틀렸어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평면도로만 보기 때문에 이렇게 목이 나온 것만 자꾸 강조하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이런 목 유튜브에 보면은 이거 뭐 3분만 따라하면 그 거북목이 잡힌다라고 하는 영상들 있죠. 다 거짓말입니다. 그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제가 실력이 없어서 3분 만에 못 고치는 게 아니고, 이런 목 되면은요 벌써 이쪽이 3D로 동시에 같이 틀어져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제 말씀하시는 건 이제 시원합니다. 그냥 시원하고 편해져요. 물론 하지 않는 것보다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목 디스크를 제대로 다려보고 임상에서 정말 심한 분들을 경험해보지 않으면 함부로 일자목이라든가 거북목이 쉽게 낫는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항상 본인이 볼 수 있는 수준, 또 정말 심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터지는 원인도 사실은 4번 뼈와 5번 뼈가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압박을 풀어주고, 또 이 뼈가 좌우로 휙휙 틀어졌기 때문에 그 틀어진 뼈를 잡아줄 수 있으면 이것도 사실은 많이 복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자, 목의 각도만 틀어지는 게 아니고 목이 머리 무게로 압박되어서 경추간의 간격이 좁아지면서 짜부러들어 압박된 경우도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압박된 경우도 사실은 일자목, 거북목뿐만큼이나 이제 우리가 협착증이라고 하잖아요. 허리로 생각하면 쉬워요. 협착증 잘 났습니까? 저한테 묻는 분들 많은데, 사실은 협착증도 보면은 근육이 단단해지면서 근육이 말랑말랑하고 이쪽이 이렇게 부드러운 커브를 가지고 있으면 이 머리의 체중을 얘들이 각자 나눠서 7분의 1로 나눠서 쓰게 되는데, 이쪽이 이렇게 압박이 되거나 거꾸로 이렇게 되면요, 여기 힘의 분산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거기다가 주춧돌이 삐뚤빼뚤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더 힘받기가 어렵죠. 그러면서 이걸 보충하기 위해서 인대가 두꺼워집니다. 인대가 딱딱해져요. 후종인대 골화증 들어보셨죠? 후종인대 골화증. 그럼 왜 인대가 딱딱해지느냐? 결국 내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 몸이 인대의 부드러움을 잃고 딱딱해서 어떻게든 이놈을 잡아서 유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근육들도 대단히 딱딱해집니다. 그래서 뒷덜미를 만졌을 때 이 대충 만지면 모르고요, 엄지손으로 깊이 눌러서 여기 눌러보면 엄청나게 딱딱해져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그러면 이미 목뼈가 삐뚤빼뚤, 여러분 벽돌이 흐트러졌다고 생각해보세요. 쌓은 벽돌이 이렇게 반듯하지가 않고 흐트러져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100% 목을 교정할 때 막 우두둑 소리가 납니다. 어떤 분은, 너무 심한 분들은요, 처음에 딱 돌려보면 아예 소리가 안 나요. 그런 분들은 반복해서 도침을 맞고 이 근육을 푼 상태에서 해주다 보면 나중에는 3, 4회가 넘어가면 두둑하고 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것이 삐뚤빼뚤 틀어진 것이 맞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건 뭐냐면은, 유튜브에서 봤던 거는 뭐냐면, 의사분들이 설명해 줬던 거는 이 안쪽에 있는 척수가 있고, 이 척수를 여기는 디스크가 터지면서 압박해서 여기서 문제가 왔던 것만 지금 디스크라고 설명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게 아니고 이 부분을 설명드린 거죠. 이 부분을. 자, 여기 나와 있는 신경도 얼마든지 눌릴 수가 있거든요. 이 근육이 굳고 목뼈가 틀어지면서 그냥 여기를 살짝 뼈만 탁 틀어도요, 이게 보여요. 틀어지는 게. 이런 형태였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개괄적인 걸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은 이 목의 문제는 경추신경 증후군이라고 해서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 이 목과 관련된 이 신경과 혈관과 관련해서 엄청나게 많은 머리의 문제, 이목구비의 문제, 또 정신질환까지, 또 어깨 팔 아픈 건 당연하고요, 전신적으로 호르몬의 문제까지도 유발을 합니다. 암까지도 유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목의 문제를 정확히 인식을 하셔야 돼요. 내가 목 디스크 뭐 검색해봐서 다 알지 뭐, 이렇게 하셨던 분들 오늘 이 영상 보셨으면은 아마 생각이 다를 겁니다. 이런 그림 위주로 자꾸 설명하고 일자목, 거북목만 자꾸 강조하면은 답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이 좌우로 틀어지고 3D로 변형된 거를, 이걸 잡아야 되는데 요게 정말 쉽지 않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고, 그래서 목 디스크 증상은 이 안에 디스크가 터져서만이 아니고, 디스크는 온전한데 이 압박에 의해서 이 신경이 눌려서, 왜 눌리냐? 뼈가 틀어져서 눌릴 수도 있고, 또 여기를 감싸고 있는 이 단단한 근육들이 굳으면서도 신경이 얼마든지 눌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 뼈와 이 뼈의 관절이 이렇게 대충 붙어 있는 경우 있죠. 여기 위아래가 딱 맞아서 힘이 딱 들어갈 수 있게 됐잖아요. 여긴 들려버렸잖아요. 그죠? 그럼 힘을 못 쓰겠죠. 그래서 위아래 나머지 것들이 문제가 오면서 또 변형되고 문제가 올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한쪽 운동이 좋지 않다 하는 것이 자꾸 이쪽 목을 오른쪽을 보면서 쓰다 보면 또 이게 틀어지거든요. 그런 다양한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은 목뼈에 관련한 목 어깨 통증, 경추 디스크라든가 이런 거에 관련해서 상위 80억 명 중에 이걸 아는 분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제 영상을 보신 분만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이고요. 목 어깨가 아프신 분들은 그래서 반드시 이 목뼈를 잘 검진해서 여기에 붙어있는 단단한 근육을 풀어내야 되고요. 풀어내야 되고, 염증이 있으면 염증을 제거하는 한약을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목뼈를 우두둑 하고 맞춰서, 또 중요한 건 뭐죠? 치료할 때만 좋은 게 아니라 늘상 집에서 이 부위를 셀프로 케어하면서 풀어야 됩니다. 왜냐면 오늘 저처럼 오늘 하루 종일 만약에 유튜브를 찍잖아요. 만약에 한 5시간을 찍었다 그러면 다시 목이 아파집니다. 그 사이에 목이 틀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틀어진 오차를 또 보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늘상 강조하는 게 그래서 셀프 케어입니다. 그래서 제가 도구들을 많이 여러분께 소개를 했던 거예요. 뭐 부항도 좋고 초음파도 좋고 또 머슬러도 좋습니다. 머슬러가 최근에 뒷목용 뿐만 아니라 많은 것들이 지금 그 의료기기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기 마사지기로 이제 쓸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 있으면 열심히 하시고, 자,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머슬러 효과 없던데 이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야말로 케빈을 한번 보러 오셔야 됩니다. 이 부위가 지그재그로 심하게 틀어져 있고 목뼈가 많이 압착이 되어 있는 분들, 압착이 되어 있고 목뼈가 목 근육이 굳어버리신 분들은요, 아무리 머슬러로 100만 년을 해도 안 낫습니다. 그런 분들은 저한테 오셔서 이 단단하게 굳어있는 이 인대, 근육, 이 부위를 손 봐서 두둑두둑 소리가 나게 해서 그 다음에는 이제 머슬러를 쓰거나 뭐 땅콩볼을 하거나 여러분들 뭐 폼 롤러를 하거나 여러분들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머슬러 베개 쓰시고도 너무 불편하더라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건 못 쓰고 버려놓고 있다 하시는 분도 있는데, 머슬러 베개도 역시 안 맞는 분들은 여기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를 또 한번 설명을 드릴 거예요. 왜 그게 안 맞는지. 그런데 그걸 이제 목을 우두둑하고 교정해서 C자 커브를 제대로 맞춰주면 그렇게 편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간단한 지압 도구로 이걸 다 목 디스크를 고칠 수가 없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 더 설명드리자면, 예를 들어 여기다가 지압기를 대고 누웠어요. 누워서 자꾸 지압을 합니다. 그러면 근육은 좀 풀리겠죠. 근데 이제 여기 있는 심부 근육은 다 풀릴 수가 없습니다. 목의 무게가 많이 무겁지 않기 때문에 이 체중을 이용해서 지압을 해도 다 해결이 되지 않아요. 또한 대부분의 경우에 목이 심하게 아프신 분들은 좌우로 틀어져서 문제인데, 그죠? 이 좌우를 교정해야 되는데 지압기는 뭐죠? 그냥 대고 눕기만 하니까 누워서 이쪽만 계속 누르는 거예요. 틀어진 상태로 누르기만 하기 때문에 이 틀어진 상태가 개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좌우로 지그재그로 틀어진 목이 엄청나게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그것이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다. 지금까지 좌우로 틀어진 거를 잡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면 목 디스크, 목 어깨, 불면증 진짜 많죠. 불면증이 대부분 여기서 온다는 것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20, 30대, 40대에서 오는 불면증은 대부분 여기입니다. 우울증, 불안증, 브레인 포그. 브레인 포그 있는 분들도 제가 따로 한번 또 설명을 이미 4개를 올렸지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 브레인 포그도 기본 시작이 여기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브레인 포그 있는 분들 제가 그 지압하면 좋다고 해서 지압하시는데 안 나요. 왜냐? 좌우로 틀어진 형태는 아무리 지압을 해도 이건 앞뒤로 변형만 고칠 수 있는 거잖아요. 좌우로 틀어진 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의사한테 맡길 일이에요. 교정을 할 수 있는 의사한테 맡길 일이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병은 전부 다 이 경중이 있죠. 그래서 어떤 분은 머슬러 같은 거 지압기, 땅콩물 같은 거 지압기해서 목이 너무 좋아졌어요. 이제 편해요. 이제 어깨도 안 아파. 이러신 분도 있는 반면에 엄청 하루에 3-4시간씩 했는데 안 낫더라. 그런 분들은 벌써 목 만져보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 분들은 딱 여기를 뒷목도를 딱 잡는 순간 그냥 느낌이 바로 옵니다. 저는 뭐 수도 없이 많이 만져봤기 때문에
뭐 근육이 딱딱하고요. 여기 있는 띠가 육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게 이 세로 방향으로 목 근육 엄청나게 딱딱합니다. 이런 분들은 뒷모양도 보면 다 달라요. 예, 다음 영상에 쓰려고 한 건데 이거 보실게요. 이분 목 보면 여기가 지금 푹 패여 있죠. 좌우가 다릅니다. 예, 목이 그냥 봐도 이쪽 근육이 탄탄하게 채워져야 되는데 지금 다 깎여 버렸어요. 없잖아요, 근육이. 이거 보세요. 이분처럼 목이 동그랗게 예쁘게 소세지 중간 도막처럼 이렇게 예뻐야 됩니다. 여기도 보면 이 젊은 친구인데 벌써 여기 보세요. 여기 패인 거 보시죠. 이 친구는 보나마나 중환자예요. 중환자. 이건 이제 이 벗은 모습을 이제 찍기 위해서 찍어놨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아픈 건지도 모르고 찍었을 거예요. 이게 푹 패여 있잖아요. 이렇게. 이거는 이미 목 뒷덜미는요 이렇게 둥글게 근육이 예쁘게 채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과 똑같은 중환자라는 얘기죠. 목의 변형이 여러분들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이런 분들 두통, 어지럼증, 후두통 엄청 심할 수 있고요. 예, 편두통 올 수 있습니다. 브레인포그, 눈알도 빠질 듯이 아프고 비염, 갑상선, 어깨, 목 통증, 호흡곤란, 뭐 자율신경 실조 다 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약만으로 고친다? 마음의 수련? 마음을 다스린다? 어린 반푼도 없습니다. 이 구조의 문제, 체형의 문제를 고치지 않으면 이런 문제 고치지 않으면 안 나요, 안 나. 그래서 이 목 자세히 보세요. 이렇게 둥그렇게 예쁘게 살이 잘 채워진 목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가족이 있으시면 뒷목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이런 목은 중환자, 이미 말할 것도 없습니다. 얼굴, 턱관절, 눈, 코, 입 다 문제 있고요. 이미 갑상선도 문제가 왔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런 분들은 갑상선 암이 올 수 있어요. 젊은 친구인데 20대 초반인데 갑상선 암 와서 수술하는 애들 많거든요. 자, 이런 목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목은 목숨이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뒷목이 중요한 이유, 옆목이 중요한 이유, 앞목이 중요한 이유 다 설명했었죠. 자, 진짜 목, 허리, 뭐 인체에 중요하지 않은 부위가 있겠어요, 그죠? 다 중요합니다만 목은 정말 이 뇌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중풍, 치매, 파킨슨, 루게 리근요 전부 이 목의 변형입니다. 그래서 치매 있을 때 자꾸 숫자 맞추고 뭐 기억해나고 자꾸 하지 마시고 목을 잡아야 돼요. 목을 잡아주면 이 심장에서 목으로 피가 잘 가면서 뇌세포가 절로절로 좋아질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자, 오늘 긴 강의 듣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한의사 케빈이었습니다.